지금 기존에 있는 그 시인들을 좀 규합해서 제가 그 식구피다라는 그런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문예지 이름이 식구피다. 시도 꽃처럼 피고. 그게 이제 처음 있는 거군요. 우리 조선인 작가님.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피다. 제가 그 식구피다에서 지금 제 교재 시창작 교재 생명의 시를 탄생시켰어요. 생명의 시. 네, 그게 지금까지 이제 강의하실 때 쓰는 교재로. 네, 제 교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그걸 보면 시를 잘 쓸 수 있나요? 그럼요. 거기 그 테마가 이렇습니다. 말만 할 줄 알면 시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주로 하시는데 핵심적으로 강조하거나 또 시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시 창작할 때마다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념과 같은 거거든요. 신념. 네, 그 정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려면은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털치지 않으면은 시를 말랑말랑하게 못 쓰거든요. 근데 시가 예를 들면 딱딱하면은 다른 분이 읽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렇죠. 말랑말랑해야 그 다른 사람의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그 시 속에 같이 스며들어서 동화되는 그런 역할을, 상승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시는 말만 할 줄 알면 시를 쓸 수 있다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생명의 시를 하는데, 생명의 시는 일상생활에 있는 이런 것들을 시로서 만드는 거예요. 시는 맨날처럼 이렇게 뭐 별을 따다 주겠다, 저 하늘에는 무엇이 있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컵이면 컵을 가지고도, 이런 컵을 가지고도 시를 바로 이 자리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 왜냐면 이 고정관념, 이 컵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담는다, 물을 마시는다. 담고 마셔야 된다. 또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컵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이 컵이 뒤집어 놓으면 움막이 되고, 여기다 창문을 내면 집이 되고.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컵이 물의 집이 아니라 사람의 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시를 창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나 그 접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시는 일반 언어와 똑같으되 그 시적 언어는 느낌이나 감성이 그 속에 융화돼서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컵이라고 시인이 말하면 이 컵이 달리 보여요. 그렇죠. 일반인이 컵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컵이라고 하면 좀 달리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컵에다 뭐를 담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내가 만약에 이 컵에다 물을 담으면 물컵, 참기름을 담으면 참기름컵, 또 제 생각을 담으면 시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어떤 감정 조절하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조선희 작가님은 본인 이제 시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 뭐 이렇게 좋아하는 시 있습니까? 많이 있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서정주 시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친일 그런 파로 이렇게 규정이 돼서 저는 그분 시를 완전히 잊어버리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분께서는 친일 행적을 함으로써 우리 어떤 아픔과 애환을 이용해서 돈을 벌으려고 했던 사람이어서 제가 많은 고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는 정진규 씨 그런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그런 시를 많이 애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 뭐 알지는 못하죠. 그냥 주로 옆에다 놓고 읽기만 하는. 그러시구나. 그 시인
이제 시 창작을 처음 해보려고 하는 시인 초보 네. 시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는 초보 시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시는요 엉뚱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는 시인 또 특정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시는 본인도 말만 할 줄 알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의 구성상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하는 어순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인이라고 하면 시인은 학교에 가는 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순을 약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나는 학교에 간다는 그런 단순한 문장에서 학교에 가는 나. 근데 학교에 갈 때 구름도 따라오고 바람도 같이 해준다. 이제 그런 것을 가미를, 느낌과 감정을 가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그를 막 과잉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기다 양념처럼 이렇게 넣어주면 누구나 시 쓸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썼던 그런 감성적인 문장들을 이게 시가 될까라고 확인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옆에 있는 집사람이나 아이들한테 이거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시적 표현으로 맞는지 틀린지 떠나서 그 감성이 잘 묻어났는지를 알려줄 수는 있으나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시라고 말하기에. 그럴 때는 어떻게 스스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 시라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글을 잘 썼더라도 작은 수필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그게 다 시라고 포장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시는 시적으로 어떤 반전이나 사유나 관조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어떤 예를 들면 이 컵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어 놓고 창을 내면 집이 되는 것처럼 반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 그렇지 않고 반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어떤 물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른 생명체로 이제 전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유는 내 생각의 끝지점을 사유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나는 학교에 간다 할 때는 그 진술 서술로만 끝나거든요. 그런데 나는 학교에 간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 나는 그래서 뭐 나중에 뭐를 해야 되겠다, 무엇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사유 끝지점까지 가는 경우. 또 아니면 이제 하나의 더 방법은 간조가 있어요. 제가 이 컵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컵이 언젠가 나한테 저게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게 관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를 자가 진단할 때 어떤 분은 굉장히 이렇게 수필적으로 써놓고 굉장히 잘 썼다고 이렇게 하지만 시적 요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시적 요소를 만드는 데는 제 생명의 시에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반전, 사유, 관조. 이 셋 중에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야만이 시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이제 시를 보고 그분과 이렇게 첨삭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어디로 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겁니다. 생명의 시는 사람 인체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오른손이 있어야 할 곳에 오른손이 있어야 되지, 오른손이 있어야 할 곳에 발이 있는다든지, 여기에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에 예를 들면 배가 있는다든지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약간 배울 필요는 있다. 배워야만이 이게 지금 내가 오른손에 있어야 할 자리가 다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는 약간 배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약간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서서 걸어가기까지 보통 1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실험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바닥만 있는 겁니다. 어떤 벽이 없고 베개도 없고 뭐 손잡아줄 건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를 거기다 계속 놔두면 어린아이 일어설 수 없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일어서려면 누군가가, 엄마가, 아빠가 손잡아서 자꾸 걸음마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러면 애기는 그것이 업이 돼서
이렇게 걷게 되는 거거든요. 시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를 쓰고자 또 어떤 분에게 읽혀서 멘토를 두고 읽혀서 그것이 시적으로 이렇게 승화가 되고 있는지 손잡아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그 정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시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견인, 감정을 이끌어가는 견인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